수열은 다 공식입니다.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여기 어떤 단어냐 지금 수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모두 함수입니다. 뭐라고? 수원의 첫 번째 단어는 지수 로그 연산 배우고 함수 배우고, 두 번째 단어는 삼각함수 정리 배우고 삼각함수 배우고 되니, 세 번째 단어도 수열인데 수열도 함수야. 왜? 수열도 뭐라고? 수열도 함수야. 차이점이 뭐냐면 그 전에는 실수 전체를 넣었는데 수열은 자연수만 넣을 거야. 뭐만 넣을 거야? 자연수만 넣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풀 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식이 있을 거야. 식. 수열도 그러면 식을 세우는 게 기본이겠지.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했습니다. 그러겠지. 근데 수열은 그림을 너희들이 눈 씻고 봐도 그래프가 잘 안 보여. 안 보이는 이유가 뭐겠어? 그래프가 점으로 찍힙니다. 점으로 찍힌다고. 근데 우리가 점점점이 그리기가 쉽지 않겠지. 점점점 그리기 쉽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혹시라도 필요하면 쭉 라인을 긋고 거기다 점을 찍을 거라고. 여기까지 되니, 그래프를 판단하려면 당연히 그래프식이 쉬워야 되겠지. 그래프가 쉬워야 되겠지. 경서야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뭔 식이 있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 있어. 함수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 식을 볼 때 첫 번째 뭐가 보여야 돼? 함수에서는 함수식을 딱 봤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보여? 우리는 변수가 제일 먼저 보여. 변수가 뭐가 제일 먼저 보여? 함수 볼 때도 그 변수밖에 안 봐. 변수 보고 그 앞에 있는 개수들이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는지를 확인하잖아. 그럼 앞에 있는 개수들이 의미가 분명 있겠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볼 때 뭐가 먼저 보여야 돼? 얘를 볼 때 뭐가 먼저 보여? n이 먼저 보여야 된다 이거지. 근데 식을 n으로 정리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열의 함수적 수학적 뜻이 있지만 수열의 언어적 뜻이 수가 나열됐다는 뜻이 있어. 그래서 수를 나열하는 특징에 따라서 식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수열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지. 수적 나열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식을 쓰는 방법이 있을 거고, 나는 얘를 마치 1차 함수처럼 1차 함수라고 바라진 않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만 1차 함수를 할 거야. 1차 함수 아니야. 1차 함수 아닌데 나는 1차 함수로 말할 거라고. 이해되니? 점만 찍히니까 1차 함수로 말하진 않아. 됐지? 그럼 얘 1차 함수로 보면 1차 함수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1차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뭐가 제일 중요해? 기울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울기가 제일 중요해. 그러면 우리는 수열 계수, 1차 계수, 1차 직선 계수, 등차 수열을 갖고 있고, 이 앞에 있는 ET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공차가 되겠다. 그럼 직선을 그릴 때 우리는 두 종류를 일단 그리잖아. 증가감소. 다음에는 이 증가감소를 그려놓고 점을 찍어가면서 문제를 풀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됐지? 그러면 요건 어떻게 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돼?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으로 구해낼 수 있다. 초항은 주로 주어질 거니까. 초항이 아니라도 하나의 항은 주어집니다. 아무것도 안 주어지는 수열은 없어. 너희들 함수 문제 풀 때도 직선이면 점 몇 개 나와야 돼? 2개 나오면 우리 풀 수 있었잖아. 그렇지? 포물선이면 3개의 조건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 ABC를 구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이쪽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점이 2개 나올 겁니다. 항이 2개 나와. 항이 2개 나오면 우리는 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됐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내용들이 뭐냐? 수의 특징을 가지고 풀 거니까 등차 뭔 뜻이야? 등차 차이가 같다는 소리야. 등차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요게 같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근데 얘를 기호로 읽으면 어려운 말이야. 수열을 읽을 때 뭐라 읽으면 편하냐면 함수적 특징을 갖고 말하면 편할 것이고 우리가 이 수열은 몇 번째라고 말을 하잖아. 그러지? 얘는 n 플러스 1번째에서 n번째를 뺐다 이거지. 얘를 뭐라 그러냐? 얘를 공차라 불러 그냥. 한 칸의 차이. 얘도 한 칸의 차이. 한 칸의 차이가 같다? 등비수열. 그 차이가 뭐가 되는 거야? 공차가 된다 이거지. 등차 수열의 공차. 이해됩니까? 됐습니까? 이게 같다라는 말이 뭐야?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겠지. 그러면 요 놈이 어디로 간다? 직선의 기울기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항 하나 알려주고 초항으로 마무리 질 거다 이 말이 되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이렇게 쓴 이유는 뭐야? 수가 A에서 시작해서 뭐야 n-1번 띄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직선에서 이 기울기가 중요하듯이 등차 수열에서 이 D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D를 먼저 찾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D는 어떻게 찾아? 몇 칸 띄었는지만 알면 되겠지. 몇 칸 띄었는지만 알면 되겠지. A3는 8이야. A10은 10 말고 홀수로 가볼까요? A9는 뭐 20이야. 20. 이렇게 나왔다고. 대신 얘가 뭐가 나왔어? 등차라고 나왔습니다. 등차가 나왔으면 얘는 몇 칸 띄었어? 6칸 띄었다 이 말이지. 그럼 이놈에서 얘는 빼면 6D가 얼마다? 12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친다고. 이해되니? 그럼 일반항 어떻게 구해? AN은 어떻게 시작해? EN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EN 이렇게 시작할 거고 뒤에 있는 놈 어떻게 구하냐? 3이 나왔으니까 여기가 3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반항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이해돼? 자, 수열은 뭐라고?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우리가 수열을 문제를 풀 때 어디로 많이 넘어가서 풀기 때문에 그러냐면 초항으로 많이 넘어가. 근데 우리는 수열의 관계적인 부분은 초항으로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초항으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라 두 식의 관계를 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두 식의 관계가 잘 안 보이니까 어디로 넘어갈 거야? 일반항 쪽으로 넘어간다고. 그때부터 수열의 실력이 안 늡니다. 거기서부터 수열의 실력이 안 늘어. 수열을 잘 판단을 하면 수열에 대한 수적인 특징, 관계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수열이 더 는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등차 중앙에 대한 얘기는 등차 중앙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평균입니다. 평균. 등차 중앙은 단어가 뭐? 평균 중에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이 더하기 평균이라는 소리야. 산술 평균에 대한 더하기 평균인데 등차 수열은 당연히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다. 자, 직선 하나 그었어.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찍혔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점을 찍을 거야? 자연수 점으로 찍을 거야. 무조건 자연수 점을 찍을 거야. 그럼 이 간격이 당연히 같겠죠. 간격이 같고 직선 위에 있으니까 요거 두 개의 평균이 요 점이 된다는 것은 당연히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직선이기 때문에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 등차 중앙, 등차 수열에 있는 등차 중앙은 아주 중요한 논리다. 등차 수열은 더하기에 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등차 중앙 산술 평균적인 내용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흐름이 이해됩니까? 됐어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야? 등차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라고. 등차 중앙. 요 점하고 요 점을 이 점 세 개를 더하라면 우리는 어떻게 볼 거라고? 등차 중앙 평균이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렇게 풀 거라고. 어떻게 된지 알겠니? 만약에 점이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얘네들 평균이야. 평균이 여기입니다. 이게 몇 개 있다고 보면 돼? 4개 있다고 보면 돼. 이해되니? 돼? 요놈의 평균, 요놈의 평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 항아 제일 마지막 거 AN에 대한 평균 2분의 A 플러스 AN 이 되니 합이 어떻게 된다고? 평균 A1 플러스 AN을 2로 나눕니다. 이게 뭐야? 산술 평균이 되는 거라고. 요 놈이 몇 개 있다? N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AN에다가 위에 있는 일반항을 집어넣게 되면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지금? 얘는 이렇게 구해야 돼. A2 플러스 A N-1 1번 첫 번째 줄로 구해야 돼. 두 번째 줄로 구해야 돼.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요점의 평균, 요점의 평균 똑같은 말이라고 지금. 이 식은 똑같은 식이라고. 이해되니? 알겠어요? 그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얘기는 등차 중앙을 무조건 건드는 게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시그마 n이 1부터 7까지 a는 1번부터 7번까지 있지. 1번부터 7번까지 있지. 평균이 몇 번이야? 4번입니다. 얘는 7배, A4의 7배 이러한 식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A4를 하나를 알아낸 겁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마찬가지로 등차 수열도 함수야. 합도 함수야. 그럼 여기 눈에 뭐가 들어와야 돼? 뭐가 당연히 들어오겠어? n이 들어와야겠지. 또 n이 들어와야겠지. n이 들어와야 되겠잖아. 함수니까. 그럼 이 식을 우리는 뭘로 정리해야 돼? n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지. 얘를 n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꼴이 나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무조건 이러한 꼴이야. 그럼 뭘 알아낸 거야? 당연히 2차 함수니까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중요하겠지. 2차 앞에 있는 개수는 뭐라고? 2분의 d라고. 인수분해가 됐네. 상수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등장하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알겠니?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SN이 2n의 n 플러스 3이야.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AN은 가장 먼저 뭐가 보여야 돼? 공차가 보여야 된다고. 공차 얼마? 4라고 해. 2분의 d가 2니까 4라고.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구해? 4n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S1은 A1하고 똑같아요. 8 됐니? 우리가 일반항 나오면 바로 SN 구할 수 있어야 되고 SN 나오면 일반항 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이해되니? 지금 나머지 설명을 안 하는 게 너희들이 선생님이 이런 외우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무조건 외워야 돼.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등비수열. 등비 무슨 뜻이야? 비의 순서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놈을 그 전 놈으로 나눈 겁니다. 얘를 공비라 부르고 얘가 공비가 부르고 공비가 같다 해서 등비라고 말이 나온 거야. 같다 해서. 됐습니까? 여기 의미하는 게 뭐야? 공비 R로 많이 씁니다. 그러면 두 수가 나오면 등비수열이 나오면 뭐부터 체크를 하는 거야? 공비부터 체크를 한다고요. 공비부터 체크를 하고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누가 먼저 보여야 된다고? 변수 n이 보여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는 무슨 함수야? 지수함수 형태입니다. 지수함수 아까는 등차수열은 직선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구조야. 직선 보면서 문제를 많이 풀 거고 근데 지수함수 구조는 쉬운 구조가 아닙니다. 얘는 지수함수 중에 우리는 어떤 것만 그릴 거면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고 이런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이쪽에다 점을 이렇게 찍을 거 아니야. 그래프가 우리가 이 그래프는 신뢰가 되는 그래프야 안 되는 그래프라고
보통은 다 안 된다고. 그래서 그래프를 잘 그리지는 않습니다. 등비수열은. 등차는 그리고 1차, 2차는 확실하잖아. 거의 1차는 100%고 2차 같은 경우는 뭐만 확실한 거야? 꼭지점, 축의 위치 요 정도만 확실합니다. x절편 있으면 x절편 요 정도는 확실해. 알겠나요? 이 지수는 확실치 않으니까 안 그릴 거라고 해. 현재 주소함수가 된다 이런 뜻이 갖고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등비수열 나오면 우리 뭐부터 구한다고? 공비부터 구한다고. A2는 4야. A5는 1이야. 몇 칸 띄었어? 3칸 띄었지. 그럼 어떻게 돼? A2분의 A5는 뭐다 너? 3칸 띄었다고. 요거부터 시작하고 문제를 푼다고. 기본적으로. 됐니? 자, 등비수열도 등비중앙이 있어요. 얘는 비적인 중앙이야. 비적인 중앙이야. 알았어요? 얘도 평균인데 얘는 무슨 평균이냐면 기하평균입니다. 뭐라고? 기하평균. 뭔 뜻이냐면 A2, A3, A4를 곱하게 되면 A3가 3마리 있다는 표현이에요. 이게 등비 중앙에 대한 기본적인 폼입니다. 등차 수열은 합적인 평균이고 등비 수열은 곱적인 평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열을 이렇게 곱하는 내용은 많진 않아. 많진 않아. 왜냐면 수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안 해. 알겠나요? 그래서 몇 개의 항만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곱하기를 할 거고 등비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합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등비합은 공식을 당연히 외워야겠지. 됐어요? 얘도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얘를 아래 n제곱이 잘 보이게 정리를 하면 아래 n제곱이 잘 보이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식이 나와요. 느낌 확 다릅니다. 느낌이 확 달라. 하지만 우리는 공식 쓸 때는 이 공식 더 많이 쓸 거야. 이 식을 쓸 거야. 하지만 식이 나올 때는 다 이렇게 나와 있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무리해도 돼. 그래. 속죄는 적당히 해서. 구조가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문제가 다 이렇게 나 보일 거라고.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보일 거라고. 문제가 이렇게 보여. 그럼 여기서 눈에 잘 들어와야 되는 건 당연히 뭐가 제일 잘 들어오겠어? 첫 번째 n이 들어오고 n 들어오고 나서 밑에 r이 들어와야 된다고. 아,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얘랑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 얘가 a 더하기 b는 0인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식을 딱 봤을 때 이게 구조가 보여야 돼. 이 구조가 안 나오면 이건 등비수열이 아닙니다. 아까 등차 합도 얘기를 했지. 상수항이 없었잖아요. 그게 등차수열 합이야. 근데 상수항 있는 것도 나오겠지. 그래서 많이 나와. 상수항 있는 것도 많이 나온다 이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내용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 공부를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건 100% 나오는 문제야. 무조건 100%. SN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뭘 통해서 SN에서 SN-를 빼게 되면 AN을 구할 건데 뭐부터다? 2부터다 이거야. 2부터에 모든 수열의 합이 나오면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일반항을 구해. 근데 아까 선생님은 뭐라 그랬어? 합 구하고 바로 일반항 구했잖아. 이걸 가지고 바로 이거는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바로 푼 거야. 그 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 무조건 이 방법을 통해서 풀 거야. 대신 S1은 초항은 누굴 갖고 쓸 거냐면 이 S1을 가지고 A1을 사용합니다. 얘랑 맞아떨어지면 이제 이거 안 쓰고 요것만 쓸 거고. 그럼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지금 너희들 어디까지 풀어졌어? 나는 안 풀어졌다.